산 못 보고 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산이 없는 뭐 수백 킬로 가야 산을 볼 수 있고 한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 산 보기도 어렵거든요. 산이 없으니까 새도 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곁에서 새소리 듣고 또 푸른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말은 너무나 바쁜 사람, 그 사람 귀에는 새들이 막 이렇게 지저귀는 소리도 그 바쁜 사람한테는 자기를 보고 조금 멈춰라 이렇게 들린답니다. 또 청사는 나는 언제같이 언제쯤에나 저 산처럼 저렇게 한가할 수 있을까 이런답니다. 백조다정 류아주하고 청산무어 간인망이라 이럽니다. 백조다정, 백조라는 말은 뭐 많은 새들 이런 뜻입니다. 뭐 100마리 새 이런 게 아니고 저 백자는 마늘 백자입니다. 일백백자, 글자로는 일백백자인데 백조 또는 백마 뭐 또 수많은 꽃, 온갖 꽃 이럴 때 백화 이럴 때 일백백자를 쓰거든요. 수많은 꽃들, 수많을 백자입니다. 우리 비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 하면 전부 다 그게 그런 의미를 쓰는 건지 어찌 아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비가 많이 올 때 경상도 사람은 억수로 많이 온다잖아요. 그 억자는 수많을 억자지 일시백천의 억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없다는 뜻의 억입니다. 그리고 백자도 뭐 일시백의 그 백이 아니고 10마리도 백이에요. 마늘백자라 그냥 마늘백. 일백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한자에는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숫자로 쓸 때는 백일 수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마늘백이라는 뜻입니다. 온갖 새들은 다정이니까 온갖 새들은 다정도 하지 이런 뜻입니다. 백조다정은 저 새들은 다정도 하지 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온갖 새들은 이렇게 하기 싫으면 저 새들은 참 다정도 하지 이렇게 하면은 그 의미가 맞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새들이 막 조잘조잘 까마귀는 깍깍 뭐 까치는 짹짹이라잖아요. 그 까치 소리가 보면 다양합니다. 어린애 울음소리 같이도 나고요. 또 새끼 고양이 같이도 소리를 내고 막 그럽니다. 그 새끼를 부를 때 까치가 우는 소리 보면 굉장히 뭡니까? 자비한 어미새가 새끼를 부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저 새들은 다정도 하지.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류아주. 나를 보고 좀 머물러라 하네. 나를 보고 좀 여기 멈춰, 여기 좀 있으라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헐레벌떡 가니까요. 새들은 막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쓰러워서요. 안쓰러워서 막 노래를 합니다. 자기들 소리를 들으면서 좀 멈춰서라고. 저 새들은 다정도 하지. 나를 보고 좀 멈추라 하네. 류아주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막 흘려불떡 하니까 새들이 막 저것들은 사실 생사의
상황들이 그냥 매 순간 생사의 길이거든요. 사실 새들이. 우리는 그냥 여유롭게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지만요. 새들은요. 자기보다 큰 새는 자기 머리 위로 납니다. 이 천적의 어떤 그 개념에서는 매나 이런 새들은 가장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매나 독수리보다 매가 제일 날짐승 가운데서는 제일 강력한 놈이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놈들은 비둘기나 까마귀나 어떤 이런 다른 새들보다 훨씬 위에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새들은요. 그래서 짧게 방정맞게 납니다. 막 이 나무로 갔다 저 나무로 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얼른 가서 피해야 되니까요. 보고 살피다가 또 날아가서 먹이 쪼아먹고 정신없이 막 그걸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무슨 봄이 오니까 새들도 저렇게 여유롭게 그냥 위로 아래로 난다고 천만에요. 새들은 안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그 벌레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도 언제 와서 자기를 이렇게 덮칠지 모르는 놈들이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새들은 위로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 순간에 어떤 정말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새들의 그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아휴 어쩌면 저래 새들은 여유롭게 날고 있노. 그냥 이 나무 저 나무를 막 날아다니니까 그냥 그래 보입니다. 근데 그 새들도 이 사람 귀에 그렇게 들릴 때는 저 새들은 다정도 하지. 지금 생사의 긴박한 상황인데도 저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는 그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저 새들은 참 다정도 하지. 나를 보고 좀 머물러라고 하네. 좀 멈춰라. 이런단 말이죠. 멈추라. 청산무어 간인망이라. 또 청산은 말없이 아주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구나 이랬어요. 청산은 말도 없이 여기저기 그냥 막 정신없이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들여다보고 너를 지금 깨워라 이러는데 정신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고 바쁜 와중에도 자기를 깨어있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걸 해도 내가 힘들어하고 지치면은 그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실해질 수 있는데 내가 지쳐서 힘들어 한다면은 그게는 내가 감당이 사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무어청산, 말 없는 청산이 묵묵히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니 와 그러노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모스님은 그랬다며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언제 그랬어요? 청산이 언제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한 그 귀도 밝아요. 말 없는 청산의 소리를 언제 그래 들었대? 귀도 정말 밝아. 여기 계신 분들 그걸 다 아실 거예요. 한 번쯤 들어봤고. 못 외워도 그걸 다 알아. 근데 청산이 언제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한 소리 직접 귀에 들었어요? 얼마나 쏙시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뭐 청산이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라고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한다고? 언제 저 하늘이 맑은 하늘이요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했어요. 약간은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자기 스스로가 뭔가 그냥 뻘짓을 하고 말이죠. 남한테 해꾸지나 하는 이런 것을 지금 하니까 하늘을 딱 보니까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저 하늘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게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경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랬잖아요. 탐욕도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탐욕이나 성냄이 항상 나를 이렇게 휘어감고 있다 보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요. 들어야 될 것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거는 귀신같이 듣고 가서 그냥 좀 저 막말로 앵기잖아요. 막 앵겨 붙어가지고 니 뭐라 캤노? 이러면서 그냥 앵겨 보잖아요. 그러니까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글은 그 중국 사찰에 저걸도 제가 옛날에 중국 사찰에 갔을 때 중국 사찰에 두 줄의 주륜으로 이렇게 써져 있던 글입니다. 그래서 아주 참 작은 절인데 저렇게 써서 참 또 이렇게 그 구절이 참 이렇게 멋지게 써졌다. 이래서 저 새들은 다정도 하지 나를 보고 제발 좀 멈추라 하네. 저 청사는 말도 없이 그 바쁜 사람들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청사는 항상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바쁜 마음만 딱 내려놓으면 청산이 보이는 거죠. 이미 그게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라는 그게 들어왔을 때는 한숨 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정신 없을 때는 뭐 뜨거운지 찬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또 하나가 이거는 너무나 이 황상곡이라는 분의 글 중에 굉장히 좋은 이 글입니다. 이 글은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또 이것을 어떻게 그 그림을 이렇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집니다. 벗에게 지금 이 부채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 황상곡이라는 이 산곡은 호입니다. 황정견인데 원래 이름은 황정견이고 호가 산곡이라. 이름 참 호가 좋죠. 산곡. 매산자에다가 계곡곡자라. 또 통도사에는 이 곡자도 있지만 통도사에는 이 정곡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뭐 이 황상곡하고는 다른데 곡자가 들어서 저 정곡이라는 의미가. 이 스님은 나는 앞으로의 이제 그 스님이 어느 시점에 어떤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으신 다음에 이분이 당신이 내 삶은 앞으로 이러하리라. 나는 출가인의 삶 속에도 세속인의 삶 속에도 나는 속하지 않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하신 분이라. 그래서 당신 호를 스스로 정곡이라고 지었어요. 이 정곡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 인자를 딱 붙이면요. 승속이잖아. 그래서 나는 승과 승에도 세속에도 속하지 않는 출가인의 삶에도 세속인의 삶에도 나는 속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가리라. 이래서 당신 그 사람 인자를 다 떼버렸어요. 중승자의 사람 인자를 떼버려서 일찍 정자로만 딱 쓰고 세속 속자의 인자를 딱 떼니까 계곡국자잖아요. 정곡. 그럼 통사 가면 그거 비석 중에요. 해담율사라는 분, 그 우리 포양로로 쭉 올라와서 이 비석들 비림의 그 부도탑 전에 제일 앞에 거기 보면 해담율사라는 그 비가 있습니다. 그분의 호가 정곡입니다. 나는 승과 속에도 속하지 않는 삶을 살리라. 요거하고는 관계없지만 산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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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이상하네, 발음이. 산곡인가? 억군 무소중 하기에
거기다가 하기에라고 거기는 없죠. 예, 억군 무소증 이기에나 하기에나 잠깐만요.